위증교사 재판도 마무리. 검찰의 구형은 궁금합니다. 지난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과연 오늘 검찰은 위증을 교사했다라는 혐의와 관련돼선 어떤 구형을 내릴까요? 자, 두 번째 재판 마무리죠. 함께 보시죠. 현재 재판 중인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검찰이 징역 2년 구형, 위증교사 오늘 1심 결심 공판, 대장동 의혹, 백현동 포함이죠. 여기에 성남 FC도 여기 다 들어가 있죠. 패키지죠.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도 아직 살아있는 사건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대표 개인의 정치 인생뿐 아니라 민주당의 정치 앞길에도 이 대표의 이 두 가지 혐의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형량에 따라서 많은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 앞서 신문 읽어주는 남자에서 법원이 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에 대해서 법적인 시한을 지키지 않고 이렇게 계속 판결을 미루느냐와 관련된 질타도 있었습니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됐을 때는 이재명 개인 의원직 상실, 대선 출마 불가,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의 선거보전금 434억도 반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당사 팔아도 저 돈 다 마련하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김유정 전 의원이 앞서 한 바 있었습니다. 자,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어요. 오늘 결심 공판은 위증교사 혐의입니다. 위증을 교사했다라는 혐의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됐을 때 집행유예 포함입니다. 역시나 이재명 대표 개인 의원직 상실되고요. 대선 출마는 불가능해집니다. 오늘 검찰이 과연 얼마의 구형을 할지도 관심사안입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정법전, 이 위증교사는요, 벌금, 애매한 이런 게 없다면서요? 벌금형도 있어요. 아, 있어요. 법정 최고형은 5년인데 5년. 벌금 1,000만 원 이하로 선고할 수도 있다. 그렇군요. 이게 이제 형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중요한 게 유무죄가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무죄가 나오긴 굉장히 힘들 것이다. 두 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는 유창훈 부장판사가 지금으로부터 꼭 1년 전이었어요. 작년 2023년 9월 27일 새벽 한 2시 20분경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결정을 그때 내렸어요. 아, 그랬죠. 네, 9월 27일이었어요.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족을 달았어요. 어떻게 사족을 달았느냐?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 네. 그런데 왜 구속을 안 했느냐? 증거가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원래 증거 인멸에 염려가 있어야지 구속이 되는데,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증거가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이거는 구속할 필요도 없을 정도다. 좀 헷갈리긴 하지만 그런 식으로 그 유창훈 부장판사가 결정을 내렸는데, 유창훈 판사가 영장을 기각하면서도 혐의가 소명된다라고 했던 게 이 위증교사 혐의군요. 그러니까 너무 빼박이니까 오히려 구속하지 못하겠다, 이런 논리였거든요. 그런데 왜 그러냐? 같은 공범이 있지 않습니까? 위증 교사라고 했으면 위증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위증한 사람이 수사 단계에서만 자백한 게 아니라 피고인 신문할 때 증인 신문 하다시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나 위증한 거 맞고 위증을 교사한 사람이 이재명 대표, 당시 경기도지사였다. 이걸 다 자백을 했기 때문에 네. 제 생각에는 이러한 경우에도 무죄를 내릴 수 있는 판사가 대한민국에 있을까? 저는 심히 회의적이고요.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네. 정혁진 변호사님, 위증을 한 사람이 내가 처벌받겠습니다, 위증했습니다 라고 해서 위증한 사람의 위증죄가 인정이 됐는데, 그분이 위증을 교사당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럼 위증 교사한 분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올 수 있습니까? 이게 동시에? 무죄가 나온다라고 하면 내 머릿속에 뭐가 있다, 이렇게도 생각하는 거죠. 예컨대 오신환 의원님이 저한테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오신환 의원이 위증 교사해달라고 나한테 이야기했다 해가지고 오신환 의원님을 위해서 제가 위증을 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본인이 굳이 처벌받으면서까지 그럴 필요는 없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중요한 거는 이제 양형인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법정 최고형은 5년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를 때 벌금형이 있기는 있지만 기본형부터 그 대법원에서는 위증교사죄에 대해서는, 위증죄에 대해서는 벌금을 때리지 말라라고 그렇게 지침을 내렸어요. 그게 그 말이었군요. 네네. 그래서 기준이 그냥 웬만하면 징역
그 6개월부터 18개월까지, 그 다음에 가중적인 요소가 있으면 징역 10개월부터 징역 3년까지 그 때려라, 이렇게 그 양형 기준에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제가 통계를 찾아보니까 위증 교사죄인 경우에 실형이 나올 확률이 76.3%였어요. 통계적으로요? 통계적으로. 그건 어느 통계입니까, 변호사님? 이게 그 어떤 그 언론사에서 네. 일일이 지난 5년 동안 위증 교사죄로 처벌받은 사람들을 다 찾아가지고 몇 케이스인가, 그러니까 그 케이스에 의하면은 4명 중에 3명은 실형이 나왔고요. 4명 중에 1명 정도만, 그것도 1명도 안 되는 23.7%만 벌금형이 선고가 되더라. 이런 기사가 있는 걸 갖다가 봤을 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이번에 검찰에서 구형한 거는 네. 검찰은 따로 검찰 구형 지침이 있거든요. 그 검찰 구형 지침보다도 이번에는 대법원에서 나온 판사들한테 적용된 약형 그 지침 중에 최고형이라고 할 수 있는 징역 3년, 징역 3년을 구형할 것이 제가 봤을 때 굉장히 그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개연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정익진 변호사께서 개인적으로 보시기에 검찰이 오늘 징역 3년을 구형할 것이다. 네네. 그러면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이 위증교사 혐의는 별도잖아요. 네네. 그러면 검찰이 앞서서 2년을 구형했을 때 민주당에서 이거 너무 강한 이례적인 형을 검찰이 정치 보복적으로 구형한 건 아니냐. 사건도 조작했고 증거도 조작했다라고 반발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번에 만약에 검찰이 정법전 얘기대로 징역 3년을 구형한다면 그것과는 별개인 거죠? 그렇죠. 별개이죠. 합치는 겁니다. 만약 선고형이 징역 2년, 요번에 징역 3년 나오면 2 더하기 3 5 아니겠습니까? 징역 5년이 나와. 그 실제로 수감 생활해야 될 기간은 징역 5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정익진 변호사님 개인적인 의견에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과연 검찰은 오늘 어떻게 구형을 할까요? 2019년 2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당시 증인 이 대표에게 유리한 증언을 했었습니다. 이 대표가 위증을 종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죠.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았죠. 이 대표는. 자, 위증이 결정적이었다는 겁니다. 위증교사 혐의, 위증 내용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주는 등 가중 요소 있을 땐 징역 3년 선고가 가능하다. 오늘 마침 많은 언론에서도 정법전 얘기했듯이 증인의 그때 그 위증 때문에 무죄가 나왔던 만큼 징역 3년 선고가 가능하다라는 얘기도 있군요. 기본 형량이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사이. 그렇군요. 자, 이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측은 검찰이 이 대표에게 불리한 것들만 제시하고 있다라며 위증을 교사하지 않았다라고 부인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자, 조기현 변호사님, 이 대표 입장은 어떤 거죠, 정확히? 이 유력한 증거는 물론 그 위증을 했다는 김모 씨의 자백 진술도 있지만 녹취록입니다. 전체 녹취록에 위증을 교사한다는 듯한 취지의 발언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가지고 기소를 한 건데, 이 위증 교사의 그 범죄 소명은 전체적인 맥락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전체 녹취록의 내용을 보면 사실대로 말해달라, 기억을 떠올려달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당시 변호사이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말했을 경우에 위증을 부탁하거나 교사하는 듯한 취지로 해석되지 않도록 하는데 매우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 당시는 이미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 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수사가 있었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 사건 하나만을 놓고 이 사건에서 유리한 판결을 얻기 위해서 위증을 교사했다가는 또 다른 수사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을 틀림없이 인지했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녹취록 전체를 보면 이게 위증을 교사하는 게 아니라 증언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기억에 맞는 진술을 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위증 교사로 볼 유리한 부분만 추출해서 마치 허위의 증언을 유도하는 것 같이 했다는 이유로 기소를 한 건데요.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인용한 내용을 보면 이게 실제 당시에 그 무죄 판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당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중에 이 부분 검사 사칭 관련된 발언에 무죄가 된 이유는 그때 내가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발언이 허위 발언이다, 이게 이유가 아니라 그런 진술은 사실의 적시,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죄가 유죄가 되려면 사실에 적시해야 되는데 그게 의견의 표명이라고 봤기 때문에 1, 2, 3심 공의 무죄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김모 씨의 진술 여부와 사실 무죄 판단의 이유가 직접 연관되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보면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를 한 것이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위증교사가 아닌 내용들이 녹취록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리한 내용만 추출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그렇군요.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증인은 내가 위증을 했다. 그리고 이 대표로부터 위증을 교사받았다라고 법원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조금 들으셨듯이 이재명 대표는 기억나는 대로 기억을 되돌려보라. 사실대로 얘기해달라라고만 말했을 뿐 거짓을 얘기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없다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인은 기억이 안 난다는데도 계속 기억을 되살려보라라고 이 대표가 거듭 압박을 해서 이 대표에게 유리한 내용을 거짓으로 증언해달라라는 압박으로 느꼈다라고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증교사일까요? 아닐까요? 검찰은 그게 위증교사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법원은 과연 어떻게 판단할지가 궁금한 겁니다. 일단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